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accessVBA MSG BOX라는 메시지 박스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함수는 이제 커말 1급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accessVBA 쪽과 excelVBA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access 쪽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엑셀 같은 경우는 예 아니오 단추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액세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추가 두 개의 형태로 나오는 부분까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엑셀 쪽은 이렇게 확인 단추만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좀 경향이 좀 심하고 액세스 쪽은 당연히 이것도 해야겠죠. 하나짜리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두 개짜리 단추도 만드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시지 박스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되냐? 대화 상자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문구를. 그리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이 단추를 클릭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사용자가 클릭 선택한 단추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값을 클릭했을 때,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값을 메시지 박스가 넘겨주고 끝낸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클릭했을 때 반환하는 값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얘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개가 되고 얘는 반환 값이 두 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환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얘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아니오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겠다. 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뒤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 박스를 써서 각각의 인수, 프롬프트, 버튼즈, 타이틀이라는 그 다음에 헬프 파일하고 컨텍스트는 이제 이건 좀 사용을 거의 안 하니까 자격증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 방법 2에서는 변수를 대입을 해서 가로를 입력을 하고 이 가로 안에 인수들을 입력하는 방법. 만약에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수 값에다 넘겨줄 때는 이렇게 얘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인수가. 그럴 때는 이제 가로를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닫고 그거의 결과값을 넘겨주는 형태가 두 번째 입력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입력 방법에 대한 것도 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버튼즈, 타이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롬프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하고 있는 이러한 멘트, 메시지를 우리가 프롬프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프롬프트가 한 줄 처리할 수도 있고 두 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필수적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표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메시지로 나타나는 문자 형태 최대 길이가 1024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줄이 길어서 줄바꿈을 해야겠다 그럴 경우는 이제 라인 피드 문자라고 해서 CHR 가로 열고 10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서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버튼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아이콘들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버튼즈가 이 아랫부분에 있는 버튼이 여기 확인란만 있었는데 바뀌었죠. 이렇게 버튼의 형태를 바꾸거나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버튼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버튼이 하나만 있으니까 뭐 확인만 활성화가 됐는데 예 아니오 있을 때는 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쪽에 빠르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마우스 클릭 안 하고 엔터만 쳐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VB 디폴트 버튼 2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버튼 2를 활성화하다 그 말이고, 이 VB 크리티컬이라는 것이 아이콘을 얘기하는 거고요. VBS는 예와 아니오라는 단추를 두 개를 만들겠다. 이것들을 플러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적용한다. 그 부분이 이제 버튼즈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인 포메이션만 좀 먼저 아시고 가시게요. 예. 마지막 타이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틀 바라고 해서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 자,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시면은 세 가지 정도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생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죠? 이것도 그림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빈 문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큰 따옴표로 글자를 쓰게 되면 자기가 입력한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세 가지 형태를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제가 추가를 해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프롬프트가 여기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지의 아이콘 모양이 이게 VB 크리티컬이라고 하고 치명적인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VB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공사 중 VB 익스클레메이션,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VB 퀘스천 이런 것들이 버튼즈, 그리고 버튼을 하나만 만들 거냐 여러 개를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일종의 버튼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버튼즈를 설정할 때 플러스를 이용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빈 문자를 할 때는 표시가 안 되고 직접 입력하면 입력된 글자가 표시되고, 버튼즈를 설정할 때는 플러스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고, 두 줄 표시할 때는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CHR 라인 피드 문자를 쓴다. 그 정도를 챙겨 두셔야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그림은 제가 별도로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부분이 이제 여기에 버튼즈 인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VB OK only가 이제 디폴트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OK only는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OK only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OK only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확인 단추가 하나만 생겼을 때를 저희가 이제 OK only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VB OK 캔슬은 이제 확인 단추와 취소 버튼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VB yes, no. 위에서 보셨죠? 예, 아니오가 들어가 있는 단추.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B abort, retry, ignore. 이제 중단, 다시 시도, 무시. yes, no, cancel은 예, 아니오, 취소.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즈, 디폴트 버튼즈 3까지 생기겠죠. VB retry, cancel은 다시 시도, 취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아이콘 모양이에요. 중대 메시지, 긴급하다 그래서 크리티컬, 경고, 쿼리 경고 아이콘.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이것보다는 아무튼 좀 덜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익스클레메이션, 퀘스천 이런 거다. 디폴트 1, 2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에 대한 기본값이다. 활성화를 좀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작업을 별도로 마우스로 클릭을 안 하셔도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실행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환값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확인 단추 같은 경우는 거의 반환값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환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VB OK라는 값을 넘겨주는 거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뭐 처리를 하거나 후처리가 없죠.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제 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VB yes node가처럼 단추가 두 개 있는 것을 처리를 할 때, 그때 yes를 누르게 되면 이때 저장되는 값이 VB yes라는 값을 넘겨준다. VB no를 저장하면은 no라는 값을 넘겨주는 거죠. 요거를 잠깐 복사를 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용어예요. 요 용어를 한번 보여드리면,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얘 대화 상자가 닫히고, VB OK라는 값이 이제 반환을 해주고 종료가 된다. 근데 이제 VB OK라는 값을 넘겨주고 종료를 하는데, 솔직히 VB OK 하나만 가지고는, 한 개의 값만 가지고는 뭐 후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 뒤에 처리해야 될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yes, no일 때는 달라지죠. 얘를 누르고 종료를 해가야 되면 이제 VB yes라는 값을 저희가 반환을 해주고 종료가 되는 거고, 아니오를 하게 되면 이제 VB 뭐예요? no라는 값을 가지고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V인데 Y라고 썼네요. 그래서 yes를 선택했을 때 A라는 것을 하게 하고 no를 선택했을 때 B라는 걸 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후처리하는 과정이 좀 얘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후처리 과정이 가능하고 얘는 후처리 과정이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yes, no가 더 당연히 어렵겠죠.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고 아니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if문과 같이 또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 후처리 과정이 선택함수 if, VBA 구문에서 나오는 if와 같이 사용을 해서 뭐 if 뭐 반환되는 값이 VBS와 같으면 then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드려봤고요. 꼭 외워둬야 될 것은 아까 체크한 것처럼 이 정도. 그리고 반환되는 값에서 OK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굵게만 쳐놓겠습니다. VBS노는 반드시 알아야 if문과 더불어서 후처리 구문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실습을 보면서 더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타자로 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든지 그런 것을 좀 이벤트 프로시저하고 더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